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 의원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서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 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보겠습니다.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전자서명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분증 사본인 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예외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제지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처방약 조제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의뢰 회송은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입니다. 응급 환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환자입니다.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인데요.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가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제정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입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다.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과 같이 갱신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국가신분증 운영표준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분 확인용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성명 표기의 표준화입니다.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서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등 각기 달랐습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로마자 성명의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에는 20자만 기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명이 다 기재되지 못할 때에는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짜 표기의 표준화입니다.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 월, 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월, 일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합니다. 세 번째,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입니다.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게 됩니다. 네 번째,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다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두 가지 신분증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증이 너무 오래되어서 글자, 사진의 확인이 어려워져 본인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유효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입니다.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진료시 본인 확인 강화 제도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